장모님을 모시고 살자고요? 한동석의 이 말에 담긴 당황스러움을 느끼셨나요? 독수리 술도가 앞마당 밤하늘에 별빛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행복에 겨워 환한 미소를 짓고 있던 한동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마치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마광숙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죠. 왜요? 어머님 혼자 계시기 싫어서 그런 건데. 마광숙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과는 달리 한동석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태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돌아가신 아내 민서의 어머니, 즉 전 장모님입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데 과거의 그림자를 계속 안고 가야 할까요? 신혼인데 둘만의 시간은 언제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광숙 씨 사실은?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는 순간 마광숙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 말한 것은 아닐까요? 한동석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불안한 마음이 가슴을 조여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 중인 박정수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충격적인 결정을 내릴까요?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박정수의 폭탄 선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미국에 가겠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까요? 달콤한 프러포즈 이후 찾아온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오히려 만들어낸 비극적 오해,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본 박정수의 가슴 찢어지는 최종 결단까지. 오늘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가슴 뭉클한 48화 예측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말 사랑합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앞마당에서 한동석과 마광숙은 여전히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러포즈의 달콤한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광숙의 순수한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침묵의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한동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어머니는 민서 어머니세요. 한동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본심을 후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데 계속 과거를 안고 가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신혼인데 둘이 보낼 시간도 많이 갖고 싶고. 이 말이 끝나는 순간 마광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말입니다. 한동석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박정수 어머님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런 마음이셨구나.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상처가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마광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혼자 두고 가는 건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을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행복의 절정에 있던 두 사람이 벌써 첫 번째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솔직한 마음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오천수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두 사람이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본 오천수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한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오천수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마광숙은 재빨리 눈가를 훔치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이미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오천수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큰 문제가 터졌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에요, 천수 도련님.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마광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천수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금세 알아챘습니다. 특히 한동석의 복잡하고 어두운 표정을 보며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프러포즈하고 나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오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동석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탄식 같았습니다. 천수씨, 사실은 제가 좀 고민이 있어서요. 오천수는 두 사람 사이에 자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동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인데요. 형수님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서요.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오천수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한동석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마광숙의 순수한 마음도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 회장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오천수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전 장모님이시니까요. 하지만 형수님도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그게 문제예요. 한동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광숙 씨의 마음씨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마광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천수 도련님, 제가 정말 성급했나요? 어머님을 모시고 살자는 게 너무 무리한 요구였나요? 오천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수님,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정말 아름답고 숭고해요. 오천수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님 입장에서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광숙이 애타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천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님께도 말씀드리고 어머님의 의견도 들어보시고요. 한동석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마광숙은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동석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지만 박정수 어머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그날 밤 마광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동석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한동석이 너무 이기적인 것일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향했습니다. 박정수 어머님께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되었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병원에서 박정수는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 검진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만 박정수의 마음은 온통 마광숙과 한동석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광숙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광숙아. 잘 잤다. 박정수가 반갑게 마광숙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내 표정이 왜 그러니? 얼굴이 너무 어둡다. 무슨 일 있었니? 마광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속 고민을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어제 한 회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박정수는 마광숙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경험으로 이런 상황을 금세 파악할 수 있었죠. 앉아서 천천히 말해봐. 마광숙이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동석의 감동적인 프로포즈, 자신이 박정수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던 말, 그리고 한동석의 당황스럽고 복잡한 반응까지 모든 것을 눈물을 흘리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정수는 조용히 마광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광숙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도 고마웠고 한동석의 솔직하고 현실적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 광숙아. 박정수가 마광숙의 손을 꼭 잡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동석이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나는 그 애에게는 전 장모니까 말이야. 어머님 마광숙이 박정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혼자 계시게 하고 싶지 않아요. 고맙다, 광숙아. 박정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 마음은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나도 부담이 되고 싶지는 않구나. 박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광숙의 순수한 마음도 감사했지만 한동석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두 사람의 새로운 사랑 사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박정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떤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박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석아, 병원에 좀 와줄 수 있니? 할 말이 있어. 한동석은 박정수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가겠습니다. 1시간 후, 한동석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박정수는 병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수가 천천히 돌아서며 한동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앉아라, 동석아.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석은 박정수가 무슨 말을 할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광숙이한테서 어제 있었던 일 들었다. 박정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동석이 급하게 말하려 했지만 박정수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야, 설명할 필요 없어. 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박정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잖니.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는 안 되지. 어머니, 한동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아니야. 박정수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솔직해줘서 고마워. 서로 마음에 없는 소리 하면서 살 필요는 없잖니. 그럼 어머니는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한동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굳은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폭탄 선언을 하게 되는 운명의 순간이? 나는 미국에 가겠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병실 안에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한동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그런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동석이 벌떡 일어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살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동석아. 박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 때문이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이기도 해. 박정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의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종호를 찾고 종호의 아들들을 만나고 광숙이라는 고마운 며느리도 얻었어. 이제 정말 할 일은 다 한 것 같구나.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한동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내 결정이야. 박정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구나. 한결이, 한보미는 이미 여기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가끔 안부나 전할 수 있을 테고. 한동석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박정수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리고 그 결심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한동석이 마광숙에게 박정수의 충격적인 결정을 전했습니다. 마광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광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한동석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어머니가 상처받으신 것 같아요. 마광숙은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한 회장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어머님께 부담만 드렸네요. 그 밤, 마광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정수의 결정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다급한 마음으로 혼자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정수를 혼자 보내드릴 수는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마광숙이 본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박정수는 이미 퇴원 수속을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짐도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님. 마광숙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그런 결정하시면 안 돼요. 박정수가 고개를 들어 마광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한 사람의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왔구나, 광수가. 박정수가 슬프지만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결정이야. 미국에 가서 조용히 지낼 거야.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마광숙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말씀드렸어요. 광수가,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박정수가 마광숙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나를 진심으로 모시려고 한 내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마광숙이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저희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박정수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호를 찾고 종호의 아들들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 며느리도 얻었어. 박정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할 일은 다 한 것 같구나. 미국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어. 마광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수의 마음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히 정해진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박정수는 병원을 나서며 마광숙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맡기며 창문 밖을 바라보는 박정수의 눈에는 아쉬움과 만족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광수가 동석이랑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오형제들 잘 부탁해. 어머님 마광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정수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병원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마광숙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달콤한 프러포즈로 시작된 행복이 이렇게 가슴 아픈 헤어짐으로 끝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48화는 박정수가 쓸쓸히 병원을 나서며 택시에 몸을 맡기는 모습으로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박정수의 모습에서는 50년 전의 첫사랑 종호와의 달콤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형제들과 함께했던 소중하고 따뜻한 시간들까지 말입니다. 택시 창문에 비친 박정수의 모습은 어쩐지 홀가분해 보이기도 하고 쓸쓸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함 같은 것이 느껴질 거예요. 분해 보이기도 하고 쓸쓸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함 같은 것이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대로 끝일까요? 과연 49화에서는 어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혹시 마광숙이 마지막 순간에 박정수를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형제들이 뒤늦게 상황을 알고 공항으로 달려갈까요? 한동석이 자신의 이기적이었던 마음을 뉘우치고 박정수를 붙잡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별이 현실이 되어버릴까요? 마광숙과 한동석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지는 않을까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정수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알 수 없어요. 48화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아마도 마광숙이 병원 로비에서 박정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자신의 순수했던 마음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는 죄책감에 마광숙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릴까요? 그리고 한동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솔직했던 마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을 거예요. 박정수를 떠나보내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을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한 마음들이 오히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때로는 이렇게 엇갈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49화에서는 과연 어떤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정말로 박정수는 미국으로 떠나게 될까요?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까요?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이 드라마의 작가님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시는 솜씨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가 정말 기다려지네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가슴 아픈 48화 예측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말 사랑합니다.